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바람도 많이 불고 길게 얼어가지고 다들 그냥 총총걸음으로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얼음 얼을 때는요, 정말 손을 호주머니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오늘 78살 되신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 한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따님 사주 때문에 좀 이제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따님 이제 외동딸인데, 25인가 결혼해서 29에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결혼 안 하고, 또 직장도 이렇게 좀 다니다 안 다니다 해서 이렇게 크게 어느 그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오늘 기업에 좀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찍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지금 어머님은 78살.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딸 때문에 심란하니까 이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따님 사주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말씀드린다고 어머님이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답답하니까 이 동네 근처 사시면서 이제 오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셨나 봐. 전화로 이렇게 신청하면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무료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어머님 걱정하신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따님은 이제 결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좀 절망적인 말씀인데, 사주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딸이, 물론 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까칠하고 혼자 살아야 될 여건이에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이러니까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한번 그냥 사주를 직접 또 유튜브를 보실 수 있겠지만은 또 따님한테도 한번 이거 보시라고 하고 꼭 이렇게 꼭 결혼만 하는 게 어떤 최선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본인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봉급이 적더라도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알바도 하고 여기저기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조금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요 불안해. 일이 항상 환경이 바뀌니까 일이 익숙할 만하면 또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이제는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좀 어머님을 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좀 온전한 직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사주상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주인공께서 한번 보시고 정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와 똑같이 사주가 그러네 이렇게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아직 이제 중년이니까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지 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내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집 모기지로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집도 쳐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긴장하시고요. 들어보시고 직장을 좀 이렇게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도 힘들고. 자, 이 사주가 갑인년
신미월, 임자일, 병호시에 되는데 이 사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얽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선 한난조습에서 보면은 한하고 조한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변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49인데 아마 40대로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어떤 겉으로 외견상 어떤 그런 모습도 변치 않을 뿐더러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직업관 이 모든 게 변치 않아. 그리고 사람하고 이렇게 섞이는 게 안 되니까 나 혼자 이렇게 나 홀로 있는 거야. 나 홀로 까칠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야. 어디 알바를 하든 그다음에 계약직을 뭘 하든 간에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오래 다니지도 못해요. 이 구조가 이것 때문에 한하고 조한 기운 때문에 8글자 중에서 5글자가 한하고 8글자 중에서 8글자가 습한 기운 하나도 없고 조한 기운만 8글자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어딜 이 단체 생활하는데 이게 너무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주에 보면 이제 간유이동이 3개나 있죠. 갑인하고 임자하고 병호. 정말 대단한 글씨들만 많이 있죠. 이렇게 된다 본인이 일간이 임자일주인데 임자일주는요 3대 고집에서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고집이 신유. 자, 이 신유 고집이 대단하죠. 두 번째 임자, 세 번째 을묘. 이렇게 해서 3대 고집. 3대 고집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상태에서 옆에 이 편제가 제가 지금 병원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양인을 깔고 있죠. 그래서 이 재가의 재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식신이 지금 이제 임수니까 이게 이제 식신인데 식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재하고. 식신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주인공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일을 제대로 마음껏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구조에서 또 오늘 제가 공망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공망을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임자 구조에서 임자에서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죠. 인묘가 공망인데 이게 지금 공망이에요. 이 자리가 식신도 이게 식신이 공망이죠. 그리고 조상 자리가 공망이니까 조상덕도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공망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식궁인데 자식궁이 자 천간의 극이고 지지의 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이 자식하고 또 인연도 없어요. 그러면 이 결혼했다가 25세에 결혼했다가 29세에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가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이 이렇게 충이 돼 있죠. 충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주에서 이 배우자가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이 미토인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은 실제 이 토가 이 수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지금 미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찌 보면은 건토에서 습토로 바뀌는 상황인데도 이 상황에서도 이 병호가 엄청나게 한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오히려 이 미토가 이 수를 제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왜냐면 이 구조가 이 병호하고 미하고 이게 지금 불기운이죠. 이게 그 다음에 갑인이 이 불소식의 역할을 하죠. 이 신금도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말라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한테 오히려 나를
증발시켜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떡이 없다고 봐야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좌우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배우자하고도 인연이 약해. 그래서 이게 지금 충되는 것도 있고 또 잠이 원진이 되어버리죠. 또 이 상태에서 이 갑인 기준에서 공망을 보실 때요. 일간 기준으로 공망을 보니까 일간 스스로의 공망은 볼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연주 기준에서 공망을 봐야 돼요. 그럼 갑인 입장에서 공망은 뭐냐? 자하고 축의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또 연주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배우자 공이 이게 공망이죠. 이래거나 저래거나 남편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격에, 이 성질에, 이 임자 이런 경우는요, 너무 까칠하기 때문에 특히 남자하고도 오직 했으면 한 4년 만에 이게 또 이혼했겠어요. 맞질 않아. 여기에 지금 미토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언제 결혼했냐면 20일 때운, 무진 때문에 이때 제대로 돌아왔죠. 관이. 돌았는데 이 돌아가지고 25살 때 1998년 무인년에 결혼했어요. 이때 또 이게 또 어떻게 돼? 이게 남편이죠. 이거 자식이고. 결혼해서 29세 때 이모년에 이혼했는데 이때는 이모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또 충이 되죠. 배우자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한 4년 정도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고 나서부터 남자를 이렇게 사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라 해가지고 지금 49세니까 한 20년 동안 살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랑 같이 아버지 모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 왜 전화했냐면 78세인데 몸도 아프고 또 그러니까 아버님도 안 계시고 또 집안에 있는 거 모기지로 다 끌어 쓰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풍족하면은 또 그거나마나 의료가 되는데 이것도 힘들고 또 딸을 보면은 딸이 나가서 직장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즉 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면전에 뭘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힘드시니까 이것 때문에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전화를 그래서 힘들다고 좀 전화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어찌 보면 참 안쓰럽죠. 나이 드셔가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근데 지금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이 본인 자체가 관으로 보나 관 자체가 남자도 되지만 직장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명예도 되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식신 또 자식 자리도 공무원이고 또 충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산월에는 극이 되어 있고 지지에는 또 충이 되어 있잖아. 이 배우자가 문제예요. 배우자가 충도 되어 있지만 또 원진으로 이렇게 또 걸려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 한하고 이 조한 경우는요 사람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습할 경우는 참 어딜 가든지 간에 바로바로 며칠 사이에 그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 친밀감을 금방금방 이렇게 친화력 있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한 경우는 어디 가든지 간에 막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또 어머님이 그런데 딸이 그 몸이 뭘 먹는 거라든가 하여튼 뭘 보면은 제대로 이게 맛있게 뭘 음식을 먹고 뭐 그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몸은 또 말라가지고 또 나이를 자꾸 먹어 들어가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살아생전에 좀 어떤 정말 참한 남편을 좀 만나서 결혼을 시키면 그걸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하는 걸 보고 죽으면 내가 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0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도 없고 요즘에 맞벌이 안 하고
돈 받아서 저 가정에 전업주부로 있기만 원하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49세니까 이제 노산도 안 되잖아. 이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선뜻 결혼할 수 있는 그 재혼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잘 주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본인이 너무 어머님 잘 아시니까 뭐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조차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도 얼마나 고민이 많으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밥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마르잖아. 그 몸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네? 어머니 부르고 또 안타깝고 이래저래 참 제가 이렇게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이라도 뭐 이제 50이라도 뭐 어머니 돌아가시더라도 나 혼자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되니까 본인이 너무 잘하실 거예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어려우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익혀서 본인 자체가 누가 없더라도 내 기술로 내 어떤 경제적인 거 어떤 생활 자금을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걸 지금부터 천천히 좀 이렇게 조금 그거를 익히셔서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이 더 걱정하시고 또 어머님 78세인데 이 몸이 안 좋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꾸 이렇게 이제 힘드시니까 자 활기차게 기분 좋게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거를 힘드시더라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님한테 희망을 드려서 좀 더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